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자치단체들의 엇갈린 이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언제 통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식자재로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하기 힘든 점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달 전부터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의 갑질을 무조건 참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난 지금 감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한 고객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귀금속 수리 문제로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화를 낸 인천백화점 점원 사제 사건입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외에도 콜센터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동자도 위험을 인식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노동법의 핵심입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개정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우려 또한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진 바뀐 법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책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이 그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보냐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계는 폭언의 피해 규정이 애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다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률 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감독, 구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를 어떻게 쓸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상생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보도의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고 16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징수된 지방세는 2,925억 원.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오롯이 낸 지방세만 48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지방세를 활용해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 다른 기관들에 다 파급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공동혁신도시로 출발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민선 7기 시도지사는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발표문에도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도 운영하자고 명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없다. 한 몸으로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 경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방세가 대부분 활용됐다며 발전기금 조성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에 반발을 샀습니다. 일방에서 철회하고 다시 문안을 성안시켜서 같이 조례를 상정해야 거의 공동 조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징수한 지방세를 시작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나주시는 2023년에나 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 문체위에도 조직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특별법 부칙에 규정된 대로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서 학교에 납품해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기동 단속팀이 경북의 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갖고 와서 이게 문제됐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줘. 이 업체 대표 신살 신모 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신살 김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동안 고춧가루 290여 톤을 전남 지역 학교 15곳 등 전국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시가로 41억 원 어치입니다.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않아 국내산 고추 가격이 중국산보다 4배가량 오르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부가 넣다가 되면 전납폭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저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 이들은 육안으로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국내산 고춧가루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중국산 고춧가루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차이는 명확히 나타납니다. 국산 고추는 세포의 내부 형태가 유지되는 반면 중국산은 냉동 상태로 반입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냉동 홍고추를 다시 건조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하여 농관원은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했고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 표시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는 무안군에서 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무안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도 없고 당위성과 계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24시간 자유공항과 민간 항공기 운항도 군공항 이전으로 제약받게 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군공항의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안군의회가 이 같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보다 주민 갈등,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나 광주시 등에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결정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를 통해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기의식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겠다는 많은 혜택들이 기부대 양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우리 주민 전체한테 준 양. 무안군의회 이번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첫 반대 움직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신안과 영암, 해남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선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모든 시군이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기마다 20-30만 원대의 교복을 사야 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언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교복비 부담이나 이런 게 심각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남에서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10,000여 명. 전남교육청은 일선 시군과 함께 학생 한 명당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전남 6개 시군은 내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 내년 중학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전망. 지자체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교육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군과 간담회 한 번 없이 사업 시행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 기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막 속전속결로 이렇게 하려고 서로 소통이 안 된 걸로. 솔직히 저희는 이제 추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압박으로 비춰질까. 지자체에서 다들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은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무관심도 지자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상 교복 관련 예산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와 달리 전라남도는 지자체 부담 전액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에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만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제2공학관 실험실에서 질산가스가 발생해 학생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약품을 버리는 통에 질산액을 버리자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학생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덕흥대교 아래에서 53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혼자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